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를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3% 상승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반면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은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4%를 기록하며 각각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25% 관세 직격탄을 맞은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 단절까지 불사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임이 분명하며 경제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했던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관계 단절 불사를 시사했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습에다 미국차 관세까지 덮친 유럽연합은 역내에서 미국 비테크의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관측되는 일본과 멕시코는 일단 협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이 관세 정책을 발표했지만 관세 제외를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 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까진 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IMF는 대규모 정책 전환이 발표되는 가운데 최신 데이터는 경제 활동이 2024년에 대단히 강력한 페이스에서 감속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지속할 걸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 전망과 인플레 예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3,094.9달러를 터치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하면서 매수세가 유입 중인 건데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세계 중앙은행들과 중국 보험업계가 금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며 금값이 향후 2년 이내에 온스당 3,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도 올 연말 금 목표가를 기존 3,100달러에서 3,300달러로 높여 책정하고 전망 범위를 3,250에서 3,52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인플레이션과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수인 PCE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근원 PCE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자 오늘 일단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 네. 코스피, 네, 저희 한국 시장 안 좋은데 아까 인사를 나눌 때 마스터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요즘 좀 장세가 여러분들 대처하기 쉽지가 않으시죠? 네, 좀 뭐 저라고 쉽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공부방에서 이제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하고는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승으로 마감을 했고
3월이죠. 3월은 지금 현재 3패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점점점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실력이 좀 날로 뛰는 거 보고 저도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4월 2일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을 들어가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지금 말이 양쪽으로 나뉩니다. 4월 2일부로 둠데이,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일어날 거야,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라고 하는 쪽이 있고, 또 4월 2일 기점으로 이제 악재가 이제 뭐랄까 그 불투명한 불확실한 악재가 이제 소멸됐다. 그렇게 보는 주의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드리고 좀 중요한 얘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데이터 찾아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은 현재 시장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의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너튜브 또 스트리밍도 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해선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주요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날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PCE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보합권에서 내내 움직이다가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PCE 지표 발표 이후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11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 이후에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19,81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0.72% 정도 하락한 19,84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들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들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어제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고 또 오늘 PC지수도 발표됐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뭐 지표들이 썩 시장 경제, 그러니까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없었고, 어제까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모든 지표들을 다 합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말 한마디, 그걸로 지금 뭐 폭탄을 맞았죠. 폭탄을 맞은 상태고, 오늘 이제 데이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PC 지표입니다. 잠깐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기죠. 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YOY죠. 전년 대비. MOM은 뭐고 YOY는 뭐냐? MOM은 지난달 대비, YOY는 전년 대비인데 뭐 MOM으로,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로 보는 항목이 있고 전년 대비로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보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절성을 감안해서 본다. 그래서 전년 대비가 좀 더 중요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2.7 이전치가 시장의 예상치도 2.7 예측치죠. 그리고 실제가 2.8, 꼴랑 2.8, 0.1%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딱히 올라갈 이유는 없었죠. 왜 없었냐? 이거는 2월 달 겁니다. 2월 달 거. 2월 달에는 관세 얘기가 그냥 오고만 갔지. 관세 관련해 가지고 뭐 폭탄을 때리고 막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3월 달 들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던 거죠. 결국은 2월 달 관세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올랐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관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올랐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3월이죠. 3월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4월 2일부로 뭔가가 터진다고 하죠. 4월 달에 그 문제가 생긴 거 4월 달에 반영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TV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미 사재기했죠. 사재기했기 때문에 4월 중순말 이제 5월 달 정도는 돼야 관세 여파, 보복 관세 때린다고 합니다. 네, 뭐 때릴지 못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그 여파가 4월 말 5월 달에 데이터, 그러니까 경기에 나오는 거고, 그 데이터는 언제 나오죠? 지금처럼 6월 달에 나옵니다. 네, 그럼 GDP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GDP는 트럼프 효과가 아니죠. 네, 트럼프 효과가 아니라 바이든 겁니다. 바이든 결과고, 트럼프는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4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분기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6월 달, 4, 5, 6, 2, 4분기 말 정도는 돼야 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지 아니면 그냥 단순 파월 의장 말처럼 일시적으로 물가가 잠깐 반짝 상승하고 말지.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까지 1,000원 하던 새우깡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 치고 새우깡이 내일부로 1,200원, 1,300원 되면 사 드시겠습니까? 저는 안 먹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 새우깡 안 먹어서 사니까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겠습니까? 가격만 올라가고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옵니다. 이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내려와야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판매 부진, 소비 부진,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고, 관세가 높으면 딴 거 사면 되지. 네, 외국 관세가 딴 거 사면 되지. 그러려고 관세 때리는 거거든요. 외국 거 사지 말고 우리나라 거 사라. 미국 거 사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USA 거 사라.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뭐 미국이 경기가 뭐랄까 안 좋고 그런 건 일단 두째치고,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꼭 관세를 때린다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차도 마찬가지죠. 3천만 원짜리 차가 25% 관세 때리고 뭐 해가지고 4천만 원 됐다.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사시겠어요? 지난달까지 지지난달까지 3천만 원 했는데 갑자기 이번 달 4천만 원 됐어요. 그러면 1천만 원 구해서 사야 됩니까? 그걸 꼭 그냥 타던 거 타면 안 됩니까? 타던 거 물론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있겠죠. 아니면 중고차를 사든가. 결국은 판매 부진, 결국은 그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의원들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임금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면 기업 마진 줄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 떨어지고 뭐 등등등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여파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거는 2월달 데이터란 말이에요. 2월달 데이터 관자도 안 났는데 지금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냥 이거는 근원이죠. 식품과 에너지를 뺀 겁니다. 달걀 뭐 그딴 거 뺀 거고, 밑에 보시면 여기죠. 개인 소비 지출 여기죠. 네, 이것도 YOY 보시면 이거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죠? 평범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길 기대했었거든요, 이것도. 근데 올랐단 말이죠. 그럼 시장에서는 당연히 발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관저 단건에도 벌써 뭐 평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오른다, 오를 기미가 보인다. 그럼 시장에서는 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관세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뭐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기에서 심리와 관련된 소프트 데이터와 실질적인 경기와 관련된 하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소프트 데이터, 심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장이 좌지우지됐다면 이제는 나오는 결과값 데이터, 하드 데이터로 장이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전히 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가는 거냐?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잠깐 데이터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랜다. 미국 넷스케이프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넷스케이프라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4년도 5년도에 제가 막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대학을 다녔지만 그때부터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게 넷스케이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익스플로러가 윈도우에 탑재돼서 나왔죠. 물론 반독점으로 철퇴를 맞긴 했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전에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탑재돼서 공짜로 퍼부었고, 넷스케이프는 그렇지 않죠. 돈을 주고받고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결국 넷스케이프이 인터넷을 먼저 뚜껑을 이끌었던 걸로 본다 그러면 이 파란색이 넷스케이프의 뭐라 그러죠? 성장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게 챗 GPT, 우리 인생을 다시 바꿔놓고 AI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데이터 정리가 잘 돼서 퍼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쯤에 와 있는 겁니다. 이쯤. 그럼 앞으로 이 정도 여력이 있는 겁니다. 상승 여력이 AI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이 정도는 있는 겁니다. 나스닥은 물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게 비슷합니다. 프랙탈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프랙탈 비교라고 합니다. 유사한 것들, 과거 데이터를 끌어와서 보는 거. 그렇다 그러면 이 인터넷 시대, 인간의 삶을 바꿨던 인간의 역사를 바꿨던 혁명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시대를 열었던 넷스케이프,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고 있는 챗 GPT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성장 속도를 봤을 때, 성장 폭을 봤을 때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했던 그런 시기로 봤을 때도 최소 4, 5년 정도는 그 시기가 계속 맞물려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정도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기업들 실적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나머지
뭐라 그럴까 그 업체 그러니까 관련 업종들이 지금 줄줄이 뭐 포화 상태인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는 버블을 경고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말이고요. 버블은 미국 증시 제가 20년 30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비싸 그런데도 계속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 오를 만한 룸은 남아 있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정부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중간 선거 때까지 시간도 있고 거기다가 모든 데이터들은 아직까지는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 거시적인 경제 특히 특정 지어서 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조정의 시간이 끝나면 더 높이 더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의 시간을 갖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드렸죠. 심심해서 관세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3월 총과 나와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걸요. 네, 그 이유가 올해 막아야 될 그 관세가 7조 달러죠. 7조 달러인데 4월 달에 막아야 될 게 2조 달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올해 7조 달러 한 1경원을 막아야 됩니다. 1경원을. 근데 다음 달에 막아야 될 게 2조 달러예요. 국채. 한마디로 만기 돌아오는 거 원금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또 국채를 찍어야 되는 거고 국채를 찍으려 그러면 4%대 중후반의 국채 금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지금 연말 국채 예상을 3.8%가 3.9%라고 있죠. 한마디 이대로 가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조를 막기 위해서 2조 달러를 막기 위해서는 국채 금리가 낮아야 이자도 낮아지는 거고 이자가 낮아져야 재정 지출이 줄면서 트럼프 내각도 쓸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어차피 조금만 펌프질하면 오를 거야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세도 마찬가지고 물가를 잡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비싸면 안 사는 경우도 많다. 그럼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관세가 또 미국 내 일자리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당장 다음 달 4월 2일이 지나면 근데 이제 트럼프가 좀 당황한 게 있죠. 뭐냐면 이게 원래 목적은 증시에서 돈이 빠지면 채권 시장으로 갈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쪽으로 미는 거죠. 밀었는데 돈이 어디로 갔나요? 유럽으로 가고 중국으로 갔죠. 좀 솔직히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서 유럽하고 중국으로 갔네. 이거 어떡하지?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지금 보시다시피 관세 정책이 좀 간보는 게 많죠. 오늘 얘기 다르고 어제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르고 그게 좀 당황한 듯한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돌려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 무마가 뭐라 그럴까 그 채권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다시 한번 미 증시가 강세장이 찾아올 것 같고 지금 당장은 4월 2일 그날이 말씀드린 대로 뭐 좀 최악의 날이 될지 아니면 그날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게 될지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런 그 디데이를 기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보통은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꼭 뭔가 큰 건방이 있는 그날까지는 이제 좀 하락 추종이 세다가 꼭 그날을 기점으로 반등을 했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못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그거는 트럼프 입에 달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서 이제 예견한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패를 깠다고 봤는데 자동차 관세 25% 떼는 거 다 시장에 경황을 일으킨 거죠. 경기를 일으킨 겁니다. 만약 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잡힌다면 윤곽이 잡히고 그 윤곽만 잡힌다면 불확실성만 잡힌다면 시장은 거기에 적응을 할 겁니다. 만약에 관세 대상 관세가 문제였다면 막말로 관세가 문제였다면 자동차 관련된 업종만 폭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불안해한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관세 윤곽이 드러나고 확정이 되면 전반적인 불안에서 특정 업종만 피해 업종이라고 그러죠. 피해 업종만 타격을 받고 나머지들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S&P나 나스닥이 지금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뭐죠? 빅세븐이죠. 빅세븐이 하락하면서 증시가 그냥 꼬꾸라치고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빅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쏘쏘합니다. 실제로 막 20% 30%씩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빅세븐의 그 후광으로 증시가 빠지는 게 미증시 전반적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내가 좀 투자를 할 게 있다. 그러시면 지금 이제 찬스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 해외 선물 공부하셔서 매매하시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진짜로. 하방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상방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모르시겠다 그러면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무료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기법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매매하는 것들 다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서 나도 거기 동참을 할 건지 여부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 해소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낯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하듯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셨는데요. 미국 시장이 지지되고 다시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현재 M7으로 대표되고 있는 기술주가 견고한 또 이익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관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나사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미시간대가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니까 우하향하는 흐름이 가팔라졌거든요. 네.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지표였던 건가요? 제가 언제죠? 며칠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 소비자 심리 지표, 소프트 데이터죠. 예, 지금 미시간하고 뉴욕에 있는데 CPI나 PCI 상관관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지지난주인가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가 PCE하고 연관지어서 뭐 반응할 확률이 84%. 이 정도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신뢰를.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미시간대 우리 봤죠 방금?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셨죠? 여기서 5년 인플레이션 예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치 다 높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중요한 건 이전도 이전이지만 시장 기대치보다 더 높다는 거죠. 이전도 여기 보시면 예상치도 높죠? 지금 이전보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나온 것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예상보다 좀 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 쓰기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죠. 새우깡 1,000원 하다가 엊그제 1,000원 하다가 오늘 갑자기 1,300원 했다. 일단은 안 사 먹습니다. 일단 안 사 먹어요. 물론 새우깡이 막 열광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 같으면 뭐 새우깡 아니면 감자깡도 있는 거고 자갈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굳이 그걸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불안감이 좀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조심하셔야죠. 밑으로 간다 그래서 막 가자 그러고서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면 지금 고점이 0.11% 그리고 저점이 마이너스 1.56% 이거 더하면 1.67, 1.6% 정도가 나오죠. 보통 나스닥이 뭐 평이할 때는 1% 내외, 그러니까 0.7, 1.2% 내외에서 움직이고 조금 과하다 싶으면 좀 움직였다 그러면 1.5%라 그러면 고점과 저점의 그 갭입니다. 갭. 1.5%. 좀 많이 빠졌다. 많이 움직였다 그러면 2.0%. 좀 시장이 미쳤다 그러면 3% 정도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갭을 보면 0.11 빼기 1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얼마죠? 1.6, 1.9 정도가 되죠. 1.7 정도, 1.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 때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빠진다 그러면 한 0.3% 정도, 0.3%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추 올 만큼 왔다. 하지만 좀 더 빠질 여력은 있다. 0.3. 만약에 진짜 시장이 미쳤다. 그러면 3%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어디냐면 이 자리죠. 이쯤. 여기 보이시죠 밑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계속 걸치죠. 600, 19,600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 수 있다. 지금 697이니까 충분히 올 수 있겠죠. 604, 600 이 정도에서 한번 매수는 이쯤에서 좀 한 번쯤 받아볼 만도 한데 가능하면 지금 하방 압력이 세니까 바닥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 쌍바닥을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900틱이나 960틱에서 앞자리가 양운이 될 때
예,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낮은 스케일에서 앞자리가 양운이 먼저 바뀌겠지 당연히. 그러면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모든 건 다 큰 차트, 큰 스케일에서 예, 좀 방향이 바뀌어줘야 이제 정확하게 아니 좀 크게 좀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도가 좀 위에 있습니다. 요 정도가 있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인데 이게 오겠습니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870, 800이니까 850, 870이니까 지금은 얼마죠? 예, 700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100포인트, 400티 뭐 쉽게 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좀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좀 안전한 자리를 보신다 그러면 여기서 한 이쯤 되겠네요. 내려오면 840, 845, 예, 840쯤 매도를 한번 쳐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네, 지금 기준으로 음운 상단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실 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도를 한번 쳐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840 여기하고 여기요. 기준선 자리죠.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고 나 좀 빨리 좀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일단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어디냐면 710, 720 정도? 720 정도에서 매도를 한번 쳐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건 되게 상당히 공격적인 겁니다. 이건 손절 가능하신 분만 하셔야 됩니다. 난 초보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840쯤 19,840 이쯤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번 쳐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공격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1720포인트 선에서 매도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840이나 845포인트 선 정도에서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어떤 질문이든 다 답변 잘 해주시는 우리의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허생 마스터님이 나오신 만큼 또 코인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소식에 위험 자산에 대한 또 선호 심리가 줄어드니까 네.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근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4월 2일이 비트코인도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네. 애매합니다. 어. 네. 뭐 코인 투자 하시나요? 되게 어. 심각해진 얼굴. 비트코인은 아니고요. 아, 네. 네. 4월 2일 날이 꼭 관세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그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좀 뭔가 악재가 좀 해소되는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관세가 어떻게 때리든지 간에 좀 악재가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인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 TV 뉴스 라디오 막 보시면 얼굴 볼 때마다 목소리 들을 때마다 저 인간이 무슨 생각하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4월 2일 날 그 뭐 큰 거 온다 막 계속 그렇게 설레발을 치니까 그 4월 2일 도대체 뭔데? 그럼 4월 2일이 지나고 나면 에게라든지 이 얘기가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에게든 어리든 그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다들 윤곽 잡지 않겠습니까? 그럼 4월 2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좋아질 일이 딱히 있을까요? 전 딱히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요즘 코인은 무조건 비트코인을 따라가고 거의 따라가고 움직임을 분위기를 따라가고 비트코인은 이 나스닥을 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나스닥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죠. 위험 심리가 좀 살아나야 뭐라 그럴까 그 투심이 살아나야 코인도 살아나지 않을까를 보는데 전 제발 좀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올 초부터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해서 뭐 미징지에 상관없지만 코인은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꼭 한마디씩 하죠. 그래가지고 좀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측근들이 다 코인으로 뭘 해먹고 있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네, 코인에 대한 신뢰성도 아들도 그렇고 뭐 최측근도 그렇고 네, 좀 뭔가 계속 뭔가 예, 속된 말로 수작질을 하고 있다고 그런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관세하고 코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코인에 관세 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의 관세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투심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심. 지난주에 이 선을 그었던 겁니다. 이게 일봉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예,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넘어갈 수 있다. 예, 이 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걸렸죠. 정확하게 걸려서 그냥 예, 박았습니다. 예, 박았습니다. 분위기 좋았어요. 여기도 예, 뭐 구름대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살짝 오므라들면서 양온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여지를 만들어 줬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4월 4일이면 꽤 길게 남은 거, 4월 2일이면 꽤 길게 남은 겁니다. 코인 입장에서는. 왜냐면 코인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 점검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코인이 증시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가 빠른 겁니다. 움직임이. 코인 러들은 3년에서 5년이 더 늙어요. 진짜로. 눈뜬 생활이 많아서.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떨어지느냐, 이 추세선 하단까지 떨어지느냐 관건입니다. 지금 이 추세선 하단이 어느 정도냐면 대충 보면 72,000, 73,000 정도? 네, 그 정도가 됩니다. 직전 저점이 한 76,000 얼마죠? 네,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예, 제가 지금 밑에 있는 걸 다 없애버려 가지고 잠깐만요. 예, 바이낸스 기준으로 76,606 정도가 지금 저점인데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72,000, 73,00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정도 선에서 커팅을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83,000 이제 가로지리 저항선이죠. 이 자리가 83,000하고 그 위로 84,000 83,000과 4,000만 지켜준다 그러면 다시 돌려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까지도 한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충격에 좀 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늦었다 그러시면 그냥 71,500, 72,000이군요. 죄송합니다. 71,200이군요. 71,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충격에 대비는 하셔야 되고 만약에 최상의 결과라 그러면 지금 자리 84,000, 3,000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서 한번 튕겨 올려가지고 운이 좋으면 아니면 또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를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뭐냐면 아니 관세하고 코인하고 뭔 상관이냐? 심리입니다. 심리. 예, 심리. 그러니까 뭘 해도 돼, 뭘 해도 안 돼. 예, 그 차이인 거죠. 뭘 해도 돼, 뭘 해도 안 돼. 근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위험 자산은.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계셨다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4월 2일 날 이후에 접근하실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코인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일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선 83,000에서 4,000 자리를 지키는지 만약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72,000에서 3,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알고 계신 우리의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코인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일 가격을 지지해주나 싶었는데 오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 두드러졌습니다. 11시 18분경에는 69.37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69% 정도 하락한 69.4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3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과 MACD, 오실레이터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펜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일이 70달러 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80달러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한 1년 전쯤에는 말씀드렸는데 그건 바이든 시대 얘기고 지금은 70달러 이상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많이 올라와야 72달러 이 정도?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자리가 음운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네, 여기 122평선, 62평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이슈가 한번 있었다. 그럼 여기까지 음운 상단, 양운 상단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 위로는 일단은 캔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가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방에서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자리가 양운이 돼야 캔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운이 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빵빵해가지고 쉽게 올라오지 못해요. 많이 올라오면 턱걸이 하면 72달러 정도가 되겠죠? 72달러 초중반 정도. 근데 지금 122평선에서 걸려서 뭐 넘어갈 수 없는 건 맞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우리 빨간색이 52평선입니다. 52평선 69.40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데 이게 뭐 정별이나 어쩌니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70달러 요 라인을 넘어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음운으로 바뀌었죠. 올라온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어디죠? 70.05에서 10 사이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때려 보실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120평선 자리죠. 120평선이 아니군요. 약간 좀 오버해서 나왔던 요 고점 자리죠. 고점 자리 70.20이 그러니까 0510 정도에서 매도를 때려 보시고 더 올라온다 그러면 70.50 정도 55 정도에서 거기가 62평선 자리입니다. 70.55 네, 그렇게 때려 오시면 되고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일이 이제 남아 돌게 됐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남아 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막 압박 가하고 러시아산이 풀릴 가능성이 크죠. 러시아산이 공식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원유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뭔가요? 우리 소비 제품 이 볼펜 하나도 다 플라스틱은 뭐죠? 네, 석유화학 제품이죠. 그러면 이걸 만들 때도 러시아산이 이제 지금 물밀듯이 풀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제 조건이 그거지 않았습니까? 푸틴이 트럼프한테 요구했던 전제 조건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스위프트 그 결제 계좌만 풀어줘라 막았던 거. 그다음 우리 오일 팔겠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트럼프가 오케이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러시아산이 풀려버린다. 그러면 시중에 당연히 원유가 넘치는 거고 원유가 넘친다. 그러면 이 원유 가격 내려가고 원유 가격이 내려간다. 석유화학 제품들 가격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70달러 넘어가기 쉽지 않다. 그럼 올라오면 70달러 위에서는 매도를 치는 것도 당분간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오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70달러 위에서는 매도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70.05나 10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4시 8분경 사상 최고치인 3,124달러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 자산인 금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11시경에 발표된 미시간대가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자 현재는 우하향하는 기조가 나타나면서 11시 34분경에는 3,103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 현재는 0.56% 정도 상승한 3,10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매도이다. 그렇게 제가 보시는 골드 거죠? 매도 잘 안 되는데 네. 오늘은 좀 매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골드 월물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보시면 3,100달러, 그 3,000달러를 6, 7개월 전부터 외쳤고 한 달 전부터는 3,100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다들 얘기하는데 4,000달러 갈 수 있나? 였네? 불가능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릴 만한 상황이 벌어졌죠. 이미 풀렸다기보다는 풀릴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부가 이제 만들어졌죠. 이번 FOMC 계기로 4월 때부터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골드로 갈 거냐? 아니면 나머지 위험 자산으로 갈 거냐?
관세 문제가 확실해지고 아웃라인이 정해지면 그 돈이 골드로 가겠습니까? 이자를 안 주는데 배당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증시나 코인으로 초위험 자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달러, 3,400까지는 모르겠지만 4,000달러 글쎄요. 좀 너무 오바들 하신 거 아닌가? 네, 저는 3,400, 3,300 정도는 무난히 갈 거라 보이고 지금이 고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게 떴습니다. 네, 보시면 떴죠? 이평선에서 떴습니다. 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 네, 분위기 안 좋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감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 더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너도 나도 지금 제일 싸라고 해서 했는데 중요한 게 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 되면 훅 가라앉는 거죠. 그때 올라온다 그러면 이 정도죠. 어디냐면 이 정도입니다. 왜 안 잡히지 이게? 이 정도 네, 3,120 정도 20 전후로 매도를 때리시면 전후라 하면 앞에서 뭐 5틱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아니면 살짝 뭐 5틱 10틱을 넘었다. 앞에서 5틱 10틱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땡겨 잡으시는 얘기입니다. 땡겨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뭐 땡기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어제 항생을 했는데 야, 그 정확하게 그 매도 자리를 딱 찍고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체결 안 됐겠죠. 한마디로 딱 와서 앞에서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인사하고 갔어요. 바로 그거를 못 잡았어요. 정확하게 찍고 잡을 수가 있나요? 네, 그리고 어저께 또 뭐 있죠? 뭐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두 틱 차이로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막 뚜껑이 열리거든요. 예, 거기에 고점이었습니다. 어제 항생은 오전에. 예, 그래서 막 뚜껑이 막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뭐 수익은 다 냈습니다. 내고서 마무리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한없이 팔짱기 기다리지 마시고 안 오면 찾아가는 서비스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좀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어요. 어디냐면 3,110 정도, 12, 10.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3,114 정도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박스일 수 있거든요. 지금 서영지 TV에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60틱을 견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박스 상단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3,120. 공격적으로 오실 분들은 여기 양문 상단에서 잡아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거 여기서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버리면 네, 뭐 곤란하니까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3,120. 그렇지 않으면 3,114에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보통 이런 데서 잡아요. 이런 데서 잡고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 선물 중장기적으로는 3,400에서 3,500달러까지 무난하게 도달 가능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유리하겠고 3,120달러 전후에서 유연하게 상황 보시면서 매도로 접근해서 한번 수익 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거시적인 분석이든 또 기술적인 분석이든 잘 해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이평선 매매 매우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매매. 네, 근데 사실 일목이를 더 많이 보지 않으시나요? 저는 일목이만 봅니다. 근데 왜 이평선 매매를 쉽게 하는 거예요? 일목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뭐 쉬운 이평선에서 수익이 계속 낮았다 그러면 무슨 여기저기 막 공개 방송 다니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렇다 그러면 뭐 하시라 그러다 안 하신다 그러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찾아간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평선 매매 쉽게 하시라고 아주 꿀 같은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매매에서 계속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되게 달콤하거든요. 선 2개, 3개로 하는 게. 많이들 합니다. 이평선 매매. 그리고 이평선 매매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증권사 처음 딱 깔았을 때 이평선부터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단순한 게 제일 어렵습니다. 수익 내기가. 아시잖아요? 쉬워 보이는 게 제일 어렵고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쉽다. 그게 우리들의 삶에 사는 데 있어서 정석이지 않았나. 이거는 뭐 누누이 보여드려서 말씀드렸죠. 이번 달은 3패 중 그리고 지난달도 3패, 1월 달은 4패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수익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매매할 때 이평선 매매 520 쓰시는 분도 있고 이 520, 60을 쓰시는 분도 있고 520, 120, 520, 60, 120 이평선은 풀세트로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평선을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게 뭐 잘 맞아요. 뭐냐면 수렴과 발산, 여기서부터 발산하죠.
네, 그리고 여기 또 수렴했다가 또 발산하고 막. 근데 중요한 건 이평선 매매를 하다 보면 정배열이 됐다. 여기 정배열이 됐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정배열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검은 선이 5이평선, 주황색이 22평선, 녹색이 62평선. 그러면 여기서 5, 20, 60. 여기는 완전 정배열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보통 5, 20을 많이 쓰시죠? 5, 20 골든 크로스 나면 매수 들어가서 수익 잘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빠지죠. 빠집니다. 이 뒤에를 모른다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방법은 뭐죠? 여기서 22평선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수 또 뭐죠? 여기 또 이제 직전 고점 뭐 겹치는 부분 매수. 결국은 이평선마다 계단식으로 도레미파로 매수를 받는다는 얘기죠. 한없이 뭐 240 뭐 이평선, 202평선 막 이평선이 10개면 10개 다 매수를 받아요. 또 올라오면 10개 다 매도를 치고 그럼 우리 계좌가 남습니까? 아주 박살이 납니다. 네, 그러면 너는 뭘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밑에다 MACD 깔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인가 서영래 TV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MACD를 깔면서 왜 522평선의 목숨을 거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MACD를 까시면 기본적으로 10, 60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MACD를 구성하는 요소니까. 그럼 이거 다 치우고 여기를 그냥 10, 6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빨간색이 10, 그 다음에 녹색이 60입니다. 이 120은 제가 이게 차트 만들다가 보니까 들어갔는데 참 걸리적거리네요. 여기서 보면 빨간 선이 녹색 선을 위로 뚫을 때 여기가 골든 크로스죠? 한 번. 여기서 밑으로 뚫으니까 두 번, 위로 뚫으니까 세 번. 이걸 세 번 만에 매매를 끝낸 겁니다. 왼쪽은요. 여기서 매수 받다가 매도 받다가 정신없죠. 네, 꼬이는 겁니다.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MACD 이평선입니다. 이게 MACD 이평선 매매법.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신다, 이것만 잘 적응하시면 여기서 막 얻어 터지고 하는 거 없습니다. 얻어 터져서 엄마 불러오고 또 아빠 카드, 아빠 그 찬스 쓰고 막 그럴 일이 없는 거지.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냥 여기서 위로, 아래로 뚫었을 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네가 맞는 차트만 갖고 온 거 아니냐?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딱 켜놓고 하나를 더 펼쳐놓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차트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 60, 또 거기 120까지 설치하는 차트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깔끔해 보이는지. 깔끔해 보이는 걸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되는 걸로. 수익이 잘 나면 잘 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수익이 안 나면 안 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말하는 게 그거냐?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차트 보면 여기 주황색이 12평선이 위로 뚫었을 때 그때 MACD에서 똑같이 영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62평선이라고 그랬죠? 62평선을 시그널이 위로 관통할 때 우리가 차트상에서도 위로 관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ACD를 깔아놓고 MACD는 정작 여기서 뭐하고 있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찾아다니니까 망하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할 거면 뭐라고 그랬죠? 영선 위에서는 골든 크로스만, 영선 밑에서는 데드 크로스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정배에서 왜 계속 매도 때리려고 하시고 왜 역배에서 왜 계속 매수 받으려고 하세요? 싸 보입니까? 거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천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12평선이 60평선 뚫을 때 그때 구름대도 바뀌어요. MACD도 영선 위로 올라가고 마찬가지 밑으로 뚫을 때는 매도 치시고 위로 뚫을 때는 매수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타점은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거 인정하거든요. 이게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매혹적인 거죠.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 타점이 있고 여기는 골든 크로스 타점이 여기죠. 하지만 정확도, 신뢰도를 본다 그러면 이게 압권이죠. 압권입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거 쓰셔야지 타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월요일 날 우리 오전 10시 10분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평선 매매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듣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이평선 매매 활용 방법과 더불어가지고 또 일목균형표 활용 방법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습니다. 900택 기준 일목 앞자리가 양운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19,600포인트에서 매수를 받을 수 있지만 하방 압력이 강하니 보수적으로 오늘은 19,840포인트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5일의 경우에는 시황적으로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니 수요 과잉으로 인해 70달러 돌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기술적으로는 캔들이 120일 이평선에 걸려서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으니 70.05에서 70.10달러 선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비트코인도 짚어주셨습니다. 4월 2일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겠고 83,000에서 84,000달러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추세선 하단인 71,000에서 72,0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